있잖아요.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는 장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의식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례의 방식은 나라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2시간이면 끝이 나고요. 어떤 나라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3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꼬박 3일을 씁니다. 최근에 AI가 이 장례 문화들을 비교했습니다. 전 세계 67개국의 장례 시스템을 데이터로 분석한 겁니다. 시간, 비용, 인력, 효율성. 모든 수치를 하나하나 대입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3일장은 최하위였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기준 앞에서 3일장은 가장 비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분석 항목에 딱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괜찮은가? 이 한 줄을 넣자 모든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1위에 오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그 3일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었는지, AI가 데이터로 증명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이별의 방법. 지금부터 그 분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나라들의 장례 문화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요. 보통 이틀에서 사흘 안에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교회나 장례식장에 모여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길어야 4-5시간. 짧으면 2시간이면 모든 게 마무리되지요. 관이 닫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출근을 합니다. 일상이 돌아온 겁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낄 시간이 있었을까요? 영국은 더 짧습니다. 화장 후에 간단한 추모식을 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야 2시간. 조문이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처럼 깊지 않습니다. 독일은 실용적인 나라답게 장례도 실용적입니다. 필요한 절차만 마치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인 문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일본. 일본은 원래 통해라고 해서 밤새 고인 곁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밤샘과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직장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직접 화장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통야도 없고 고별식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겁니다.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이래요. 빠르고 저렴하고 간편하고. 세계는 장례를 점점 더 이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그 속에서 한국의 3일장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소 3일. 빈소를 차리고 상주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조문객이 찾아오지요. 낯선 사람도 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오고요. 어머니의 친구분이 오십니다. 동네 이장님도 오시고 심지어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는 분도 오십니다. 상주는 절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릎이 아파도 일어나서 또 절을 받습니다. 밤이 되면 빈소를 지킵니다. 불을 끄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누군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화투를 치기도 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국밥.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늘 국밥이 끓고 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그걸 먹으면서 울고 그걸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AI는 이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시간, 비용, 동원 인력, 에너지 소모량.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3일장은 효율성 기준으로 최하위.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시스템. 그것이 AI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래라는 것이 과연 빠르면 좋은 걸까? 효율적이면 그게 정답인 걸까? 그래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의 심리적 회복 속도, 장례 이후 장기 우울증 발생률, 사회적 유대가 다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 더. 복합 비탄 반응 발생 비율. 복합 비탄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슬픔을 제때 풀지 못해서 그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거지요. 효율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다시 살아가는가. 이 기준을 넣는 순간 AI의 분석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장례 후 6개월 이내에 유족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 68%. 10명 중 거의 7명이 장례가 끝나고 반년 안에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영국은 61%, 독일은 57%. 일본은 최근 직장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유족 우울증 비율이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짧은 나라일수록 유족의 장기 우울증 비율이 높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된 비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올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슬퍼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장례가 2시간이면 끝나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고 일주일 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요. 그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고여 있다가 6개월 뒤, 1년 뒤에 갑자기 터집니다. 불면증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로 올 수도 있지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한 교포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요. 장례는 미국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관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분은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간단히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일주일 뒤에는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답니다. 바쁘게 사니까 슬픔도 잊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였습니다.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핸들을 붙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관이 닫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복합비탄장애. 그리고 이분이 의사에게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AI는 이런 사례들을 수천 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장례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이 충분히 슬퍼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빠른 장례는 효율적이었지만 남은 사람에게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일장이 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족장, 간소화 장례. 가까운 사람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자. 이런 흐름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비슷합니다. 바쁘니까. 번거로우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3일이 2일로 줄었습니다. 2일이 1일로 줄기도 합니다. 조문객도 줄었고요. 밤새 빈소를 지키는 사람도 드물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옆에서 국밥을 끓이는 풍경도 사라져가고 있지요. 편리해진 걸까요? 아니면 잃어가는 걸까요? AI의 데이터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빠르고 간편한 장례를 선택한 나라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AI의 최종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AI는 전 세계 67개국의 장례 시스템을 비교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3일장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니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놀라운 건요. 이 3일의 구조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애도 과정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사람이 떠난 첫날은 충격의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때야 자동으로 감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이 사람이 정말로 떠났구나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3일장에서 첫째 날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빈소가 차려지고요. 영정 사진이 놓입니다. 상주는 그 앞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국화꽃 향이 나고요. 조용한 음악이 흐릅니다. 가끔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가셨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내려앉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AI는 이 첫째 날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격 완충 단계. 유족이 상실을 인지하고 수용하기 위한 최소 필요 시간. 서구권에서는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빨리 끝나버리니까요. 충격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별이 끝나버린 겁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이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문객이 찾아옵니다. 하나둘 빈소에 들어오지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가 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오십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분이 오시기도 하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오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고요. 상주의 손을 잡아줍니다. 많이 힘드시죠?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주의 무너진 마음에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애도라고 부릅니다. 혼자 우는 것과 함께 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울면 외로움이 더해지지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슬픔이 나눠지는 걸 느낍니다. AI의 분석에 따르면요. 사회적 애도를 경험한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심리적 회복 속도가 2.3배 빠르다고 합니다. 2.3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회복이 2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3일장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지요. 국밥. 장례식장 한쪽에서 늘 끓고 있는 뜨끈한 국밥.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앉으면요. 그제야 눈물이 나옵니다. 혼자 울기 어려웠던 사람도 국밥 한 그릇 앞에서는 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데우면 얼어붙었던 감정도 함께 녹는 거지요. AI는 이것까지 분석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유족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요. 국밥 한 그릇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셋째 날은 보내줌의 시간입니다. 발인. 관이 나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아프지요. 하지만 3일장을 치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3일 동안 충분히 충격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충분히 울었기 때문에요.
셋째 날의 이별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보내드림입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합적 애도라고 합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이별입니다. AI는 이 3일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1일차 충격과 수용. 2일차 공동체의 위로와 나눔. 3일차 이별의 준비와 보내줌. 인간의 뇌가 상실을 처리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하니 최소한의 시간과 최적의 사회적 지지 구조. 그것이 한국의 3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3일장을 치른 유족의 장기 우울증 발생률 24%, 미국 68%, 영국 61%, 독일 57%, 일본 54%, 그리고 한국 24%.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시스템이 남은 사람을 가장 잘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3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번거롭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에 빈소를 지키면서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지쳤을 수도 있지요. 국밥 냄새가 배인 검은 양복을 입고 사흘째 잠을 못 자면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AI는 말합니다. 그 3일이 당신을 살렸다고. 새벽에 빈소를 지킨 그 시간이 당신의 뇌에게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을 준 것이라고. 조문객의 손길이 당신의 외로움을 막아준 것이라고.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것이라고. 그 3일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그 슬픔에서 훨씬 오래, 훨씬 깊이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기술은 차갑습니다. AI에게는 감정이 없지요. 하지만 기술이 발견한 것은 따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온 것.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도 따라한 것.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고 따랐던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이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해온 일을 이제 AI가 데이터로 증명한 것뿐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보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3일 동안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받으셨을 거고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셨잖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당신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3일이 당신을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같이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국밥 한 그릇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나보낸 분이 떠오르셨다면요. 잠시 눈을 감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어. 잘 보내줘서 고마워. 여러분의 3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